예,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청소년 문화론 가능한 한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녹음을 하겠습니다. 각 챕터별로 출제할 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사회와 청소년, 어, 현대 사회의 여러 특징 중에서 사회학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 지역화가 아니라 전 세계화, 그 다음에 정보가, 지식이 전 세계에서 공유되는 그런 시기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공유되고 사람들이 그 대중화되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간 소외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공유하게 되면 그 힘센 사람이 더 힘세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 더 그걸 갖다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원, 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아주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 그치? 그걸 갖다가, 어, 자기들이 내주지 않고 그걸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 문제가 심하죠. 그죠? 그,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소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세계화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이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죠. 글로벌화. 글로벌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이런 얘기인데 전 세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랑 말이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 맨 아래에 보게 되면 타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엄마, 아빠 이러는 게 그 해상에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근데 그거 인도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거든. 나 우리나라 영어인 줄 알았어. 근데 생김새가 인도 사람이야. 그 똑같아. 우리나라 막 언니라잖아. 언니는 있니? 뭐 그러더라고. 근데 보게 되면 그게 요즘 시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의견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신라 시대 여기 가야 아냐 가야? 신라 가야. 가야 그때 뭐 김수로 왕이 그 무슨 무슨 왕비인가 그 사람이 그 인도에서 온 거래. 그게 어떻게 그거 삼국유사인가 삼국사기에 쓰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거짓말 아니야? 근데 최근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섞인 나라가 몽골, 뭐 일본하고 섞여 있고 뭐 원나라는 그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삼국 여기 그 황룡사 뭐 구충석탑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인도 저 아래 바다 조개 같은 거 있잖아. 달팽이 같은 그런 게 거기 있는 거야. 그때 지금 그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온 거래. 그러니까는 야, 이게 보니까 그때도 이미 글로벌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런 세계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FTA 하게 되니까 Free Trade Agreement라 해가지고 FTA라고 많이 들어봤지? 응. 어떤 여기 여러분 집 나가다 보게 되면 바로 그 뭐야 맥도날드도 있고 그지? 스타벅스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그 기업들이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구글 이런 거 쓰잖아. 그거는 미국 거잖아. 다 거기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단일 시장. 내가 보니까 유튜브 창업자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구글 코리아 뭐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그 한국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이런 걸 보게 돼서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 EU라 그래가지고 유러피안 유니언 해가지고 유럽은 하나의 큰 미국이 너무 큰 나잖아. 미국에 대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하나 똘똘 뭉친 거지. 그게 EU야, EU. 알겠냐? EU 없는 반항이야. 알겠냐? EU. EU가 이제 그렇게 공동체를 하고 교통통신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고 또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보 지식 사회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정보 지식 사회. 지난 수세기 동안
그런 한걸 갖다가 1년 만에 확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 정보 지식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죠?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직장도 이제 뭐 다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식 급속도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 지식을 공유를 하고 옛날에는 그 동영상은 크기가 크잖아, 그지? 동영상 크기가 크니까 되게 느렸어.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알겠냐? 글자는 그 1.3회가 하면 책 1두꺼운 거 한 권 다 들어가는데 동영상은 뭐 1분짜리도 그냥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동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주고받고 할 수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드러난 게 유튜브야. 알겠냐? 대만 사람이 동영상을 쉽게 주고받을 수 없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휴대폰도 있잖아. 휴대폰도 큰 영상을 주고받고 할 수 있지, 그지? 옛날에는 그냥 그거 안 됐는데 앞으로 그렇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CCTV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잖아. 5천만 개가 더 되잖아, 그지? 예.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 그 여자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지? 그래. 지식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정보가 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서로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에일리언 그 에일리언이 뭐냐면은 영화 엘리언이라고 들어봤지 그지? 에일리언 하게 되면 이거 알리 하게 되면 다른이란 뜻이야. 알리바이란 말 들어본 적 있냐? 현장 부재 증명 거기에 없었다 이게 알리바이야. 알겠어? 바이는 없다. 응, 사람이 없었다 이게 거기에. 응? 응. 거기 보게 되면 알리하면 저기 다른이래. 다른 사람. 그 에일리언이야. 알겠어? 에일리언. 지구 밖에 다른 사람, 이게 에일리언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에일리어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인간 소외.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사람이 기계 수레바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계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자동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게 오히려 그 군중숭의 고독 같은 걸 느끼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 기계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 거대화지죠. 전 세계적으로 거대화지고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미니마이즈 아주 점점 작아지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자원 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사회에서는 반도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있잖아 뭐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생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걸 알고서 반도체를 생산 못하게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아베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런 자원 같은 거 갖다가 불화수소 같은 거 안 팔아 그랬잖아, 그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새로 개발하려고 하잖아. 지금 중국 같은 데 있잖아. 저 큰 산 꼭대기 이런 데 있는 그 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세계 거기서만 나. 근데 그게 전자제품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거 안 팔아 하니까는 손 바짝 들었잖아, 일본이. 그거 없으면 일본에 그 자원 못 만드니까. 아니, 생산품 못 만드니까. 그런 것이죠.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뭘겠지? 옛날에는 옷 같은 거 있잖아. 옷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적삼 이렇게 뭐 이렇게 목화, 솜, 면화 이런 거 가지고 옷 만들었잖아. 아니면 양에서 양모 있잖아. 모직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거 없이도 옷감을 만들 수 있게 됐어.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석유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나이롱 있잖아. 나이롱이 석유에서 나온 거야. 알겠지? 옛날에 양털이나 뭐 이렇게 목화 뭐 이런 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하니까 그 자원이 부족할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기술을 만들면 되지. 석유에서 그런 거 만들면 그런 것이죠. 예. 여러 이제 과학. 제가 이전에 그 저기 밤에 나 서울로 가잖아. 서울로 가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는 가운데 김소연인가 이소연인가 있잖아. 우주비행사. 그분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 과학 여기에다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혼자 그 우주 비행사인데 전 세계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되게 많더라 이게. 우리나라도 그 충분히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지금 휴대폰 옛날에 우주선은요. 지금 휴대폰보다도 복잡하지 않았어. 우리 휴대폰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뭐 충분히 우리가 우주선 만들 수 있다 이거. 하여튼 그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 그다음 환경 문제. 이게 뭘 많이 만들고 성장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지? 여기 그 엊그제도 내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 만드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친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옛날 영화 있잖아. 한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 보게 되면 공기가 아주 맑아. 오늘은 가을 날씨가 좀 맑은 편인데 옛날에는 아주 맑았어. 그지? 벙어리 삼룡이 이런 영화 보게 되면 하늘이 아주 맑아. 근데 요즘에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맑질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먹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이제 공기가 들어오잖아? 먹는 거 있잖아. 유전자로 만든 옥수수 뭐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잖아. 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는 뭐냐면은 탄소가 적게 나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들어봤어? 그런 탄소를 갖다 적게 나오는 걸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석탄 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석탄 떼면은 여러분 그 겨울에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주로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떼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공기가 그냥 아주 엄청나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석탄 없이 이렇게 떼는 거. 그럼 뭐 저탄소는 뭐니?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있지. 태양광은 뭐 계속 오는 거고 바람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걸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음, 저기 백수도 좋은데 돈이 많은 백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있어. 유튜버 백수 아니야 혹시? 직장은 안 다니고 유튜브 한번 해가지고 그냥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돈 버는 사람도 있어. 여기냐? 초딩 유치원인가 뭐 초딩인데 보니까 뭐 100억을 벌었대나 그랬지. 아버지한테 그냥 빌딩 사줬다든가 이렇게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직장인 하느니 그런 거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로또도 1등한 사람만 보이지 수천만 명 뭐 이렇게 좀 헛바른질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배경이 있는 거야. 알겠어? 뭔가 자기가 컨텐츠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그 요즘에는 돈 많은 백수가 바람직한 열심히 일하는 옛날에는 선비처럼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시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이제 발달 과업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뭐 해야 돼? 예, 자신의 체력을 또 자신의 신체를 멋지게 좀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몸이 크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 돼. 청직이라고 그러는데 청지기는 뭐냐면은 그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야. 알겠어? 이게 돈 관리, 또 시간 관리, 또 하나 몸 관리 이런 걸 잘해야지. 그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자기 신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젊었을 때 그걸 허투루게 아무렇게나 막 쓰게 되면 인생 꽝 치는 거야. 알겠어? 뭐 이렇게 놀아나고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남녀 간에 무슨 관계? 성숙한 관계. 그 미성숙한 관계는 뭐냐면은 약간 불장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미숙한 관계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평생 후회하니까 성숙한 관계를 이뤄나가야 되겠다. 그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오면 이제 엄마랑 신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길 원해요. 알겠습니까? 심리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지. 뭐를? 경제적으로. 부부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 돈 줘. 그럼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 탯줄에 끊으면 이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엄마를 떠나서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정서적, 심리적 독립.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 독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해나가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3, 4학년 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이런 고민이 많잖아. 요즘에는 중학생만 돼도 내가 장래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인문계, 그 다음에 이공계 뭐 이렇게 했지, 그지? 이공계로 가거나 아니면은 실업계 뭐 이렇게 나눴는데 하여튼 청소년기가 되면 앞으로 내가 뭐라고 살지.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지. 옛날에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농사나죠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응. 시집이나 가 뭐 그랬잖아, 그지? 그게 아니지. 대학교 뭐하러 왔어? 시집 가려고 대학 갔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 직업을 갖다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지? 다 같이 살잖아, 그지? 시민, 시민이, 시민권 하면 시티즌십인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이걸 배워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결혼, 가정생활, 이런 걸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혼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독립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가는 것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뭐 이공계, 물리, 화학 이런 거, 항공과학 이런 거 하는 애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문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야. 뭔지 알겠어? 우리 사회복지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조사론 할 때 그거 다 과학이잖아. 확률 통계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 직장 가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써서 내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엑셀로 작업을 해가지고 도표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것이 독립변인이 돼가지고 어떤 종속 변수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승진 안 되니까 돈도 더 받고 알겠어? 이제 과학 같은 걸 잘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청소년기 발달과학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빼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시험 보려니까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15세기부터 생긴 거죠. 예, 예. 압박, 물리적으로 이런 거. 그 17세기에는 공학이나 공학 건축 분야, 그 다음에 20세기 1930년대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의학에서 정신질환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우리가 보통 쓰는 스트레스란 말을 쓰게 되죠. 그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스트레스. 여기 그 바이올린을 보게 되면, 기타에 보게 되면은 줄 있잖아.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겠지. 너무 느슨하면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나겠지. 그런 것이죠. 이게 스트레스가 그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그 줄 있잖아. 줄을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현악기를 갖다가 스트링스라고 그래요. 스트링이라고 들어봤냐? 스트링? 그게 뭐냐면은 줄이란 말이야. 줄. 현악기, 스트레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이란 말이야. 줄을 당기는 힘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물리적인 거였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신질환으로 내 마음의 평형, 그 안정된 거 이런 걸 깨려고 하는 거를 갖다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스트레스 앞에 유가 붙었어요. 유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 스트레스 하면 좋은 스트레스. 한번 따라해봐. 유 스트레스. 여기 D가 붙으면은 안 좋은 거야. D가 안 좋잖아. 앞보다는. 그지? 예.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혼이라거나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약간 긴장감이 돌잖아? 나한테 상 준대. 나 승진했대. 그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근데 그건 좋은 스트레스야. 그지? 응.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디스트레스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암에 걸리고 막 그런 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적절하게 팽팽해야 된다. 뭔지 알겠어? 다 그냥 퍼질러지게 늘어지게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 그지? 여러분의 삶도 약간 적절한 긴장이 있는 게 몸에는 좋다. 뭔지 알겠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봐야 좋은 거야. 그게 뭐에 좋으냐면 내 다이어트에 좋아. 알겠어?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험도 안 보고 자랐으면은 머리가 지식이 안 쌓이겠지? 적절하게 때로는 힘도 들고 이렇게 밤도 새고 이러는 것들이 나에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경보 반응,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좋아. 이런 거. 책에는 그림이 없지만 이런 그래프를 알아두면 됩니다. 경계 반응, 알람 신호 있잖아. 알람 단계,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저항 단계, 이그조스천 하게 되면은 완전히 힘이 다 빠지는 탈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견딜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아까 그 줄 있잖아. 줄을 당기려는 너무 세게 당기면은 팽팽하게 당기면은 그지 끊어지죠, 그죠?
나도 이제 기타 줄을 갖다가 가끔 가는데 끊어질 정도로 당기면 안 돼. 이런 것이죠. 예,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과제를 남기더라도 적절하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야지. 너무 힘들면은 나한테 니들이 달겨들 거 아니야, 그지? 달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달겨서. 하여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경계, 저항, 탈진 단계까지를 나눴다. 예,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너무 그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몸이 반응을 취약하게 돼서 감염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리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있고요. 야,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되냐 안 되냐? 소화 안 되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열 받아가 혈압 올라가지? 고혈압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렇게 뇌졸중 오고 그러는 거야. 너무 그냥 여기 강에서 물이 흐르는데 너무 갑자기 막 흘러내리잖아. 그러면 터지는 거지. 심장 혈관이 터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 너무 그냥 세게 근육을 쓰니까 근육통 오고, 피부에 알레르기 나타나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생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런 것이죠. 갑상선 수술하는 분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똑같은 과제를 주는데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 뭐 학업이 있잖아.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가 나오는데 힘들지만 나는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유스트레스야. 좋은 스트레스야. 알겠어?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럼 나쁜 스트레스야. 그럼 빨간 신호가 오는 거야. 좋은 스트레스, 여러분, 내 중간고사 이렇게 좀 낼 겁니다 하게 되면, 좋아. 할만해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면 파란 신호지, 그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희망에 차가지고 기억력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공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을 거야. 또 왜 시험을 내고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세포가 손상된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제를 내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뭔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스트레스 원인은 시경이 실의에 빠졌다. 여기 그 시경은 뭐냐면은 그 실을 지키는 경찰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시경이 실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좌절감을. 시간의 가치를 너무 야,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해와.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스트레스지.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지? 뭐 살려고 하는데, 운동화 살려고 하는데 5만 원이야. 기집애야 무슨 그런 운동화 그렇게 사나 그냥 고무신 입고 다녀? 뭐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지? 뭐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이것도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 그 다음에 실패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 경험을 많이 해야 돼. 뭔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 이런 이거에 대해서 A 플러스 맞아. 응? 그럼 기분이 좋잖아, 그지? 그럼 다른 것부터 내가 좋은 점수 맞아봐야지. 하게 되면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그지? 성공이 돼가지고 인생도 성공하는 거야. 알겠어? 한 과목 한 과목 성공하면 모든 과목을 성공하고 모든 과목을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지. 알겠어? 그런 것이지. 요번 과목 실패하고 다른 과목 실패하고 하다 보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 실패 경험이 스트레스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 거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빠지는 것이죠. 그죠? 스트레스가 frustration, 좌절감, 여기 시경의 실의에 빠졌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무기력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무기력감. 야,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여기 개가 있잖아. 개가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철 격자가 있거든.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전기 쇼크를 팍 주는 거야. 알겠냐? 전기 쇼크를 주게 되면 얘가 낑낑대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요 나무판을 탁 밀었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기 쇼크가 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무판대기를 건드려 가지고
전기 쇼크 안 오게 하겠지, 그지? 두 번째는 전기 쇼크가 오는데 별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별 도리가 없어. 그럼 나중에는 쇼크가 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쇼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얘들을 갖다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앞에 그 칸막이가 달려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묶어놨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쇼크를 받았는데 쇼크를 끊어지게 하려면 자기가 나무 판때기를 건드리면 되지. 그걸 경험했던 애들은 턱 건드리면은 쇼크가 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뭐 길을 찾아봐야지. 뛰어넘으면 되지. 뛰어넘죠. 둘째는 어떻게 될까? 묶어놓지도 않았거든? 뛰어넘어가면 되잖아. 안 뛰어넘어가. 그동안에 무슨 경험을 했냐? 내가 별 난리를 쳐도 모든 온갖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쇼크를 피할 수가 없었죠. 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했던 거야. 너희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야. 한이 많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응? 그렇게 해가지고 좌절감,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런 걸 심으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통왕의 그런 기계, 세계를 뻘치는 그런 그 진취성 이런 거를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백내라도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게 하는 그런 걸 심으려고 그런 거지. 알겠냐? 여기 걔가 그런 거야. 과거에 별 난리를 쳐도 넘어가지 못하면 얘는 안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뭘 배운 거니 얘가? 난 할 수가 없어. 나는 무력해. 이걸 배운 거죠. 이걸 갖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따라해봐.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무기력 학습하지 않았죠? 그죠? 예. 만약에 여기서 이걸 학습하지 않았으면 얘가 세 번째는 쇼크오자마자 넘어가지. 그지? 둘째가 문제야. 둘째가. 뭐야? 나는 쇼크가 올 때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배우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뭐 일을 했는데 할 수가 없어. 이런 경험을 많이 배우게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그걸 극복하세요. 할 수가 왜 없냐? 하면 되지. 나 영어 못해요. 앞으로 인생이 챙챙한데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안 그래? 음. 어떤 분은 70이 돼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냐? 음. 그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오고 그렇다. 그 다음에 1장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쭉 했고요. 2장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할게요. 문화 이론에서. 이 생물학적 이론은요. 그 생물학이 뭐니 생물. 내 몸 있잖아. 청소년은 그 신체적인 변화, 청소년의 그런 생물의 변화가 뭐니? 신체 변화가 되겠죠. 정신분석은 청소년기의 그 정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연구하는 거였는데, 홀 게젤 캔들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홀입니다. 청소년기, 옛날에는 뭐 청소년이고 이런 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알겠냐? 옛날 그 중세 시대 이런 애들은 산업혁명 시기에는 애들은 청소년은 뭐야? 애들은 저기 나가가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보호를 하고 하는 게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청소년을 갖다 보호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있잖아. 이게 이제 홀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예, 예. 이 사람은 recapitulation, 재현 이론을 했는데 사람도 유아기, 그치?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발달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도 유아적인 단계, 그치? 청소년 단계, 성인 단계 이렇게 발전돼 나간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그 생물학적 이론 첫 번째 사람은 홀이고 두 번째가 게젤입니다. 예. 여기 뭐냐면은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 타고난 거, 생물학이죠, 그죠?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 게젤이고요. 간단하게 놓습니다. 그 다음 맥켄들리스, 뭘 들렸나 모르겠는데, 맥켄들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 청소년기 때는 그런,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욕이나 이런 게 강하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욕구가 강하면 어떻게 되니? 식욕이 강하면은 배고프죠, 그죠? 그걸 갖다 식욕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욕구를 줄여줘야 되지? 먹으면 되지, 그지?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욕구를 갖다가 그걸 갖다 채워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추동이론으로다가 이렇게 그 설명을 했던 거죠. 이 추동이라고 는 청소년기에 호르몬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그 추동 증가로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맥켄드레스. 이 세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 구조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 세 가지 많이 들어봤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본능, 이드, 자, 에고, 초자, 슈퍼 에고 이 세 가지의 관계로서 서로 역동적으로 서로 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이드, 본능은 무슨 원리? 쾌락의 원리.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내가 그 본능적인 욕구랑 추동을 갖다가 만족시켜야 되겠다. 여기 내가 마트에 갔는데 저 장난감을 내가 지금 가져야 되겠어. 엄마, 나 저거 사줘. 지금 당장 사줘. 그 1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근데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해. 이게 이제 본능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는 부모의 그런 도적 가치 기준입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거죠. 안 돼. 저거 비싸서 못 사. 장난하면 안 돼. 그죠? 꽃 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물건을 갖고 싶은데 훔치려고 그래. 훔치면 안 돼. 뭐뭐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should not. 그죠? 당위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요 본능과 초자 가운데에서 이걸 조절해 주는 게 자아입니다. 이걸 갖다가 안 주기도 그렇고 못하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죠? 원초와의 그 욕구와 외적으로 현실은 냉혹하잖아. 어디 충족시켜줄까? 예. 그 현실에 맞게 이걸 갖다가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잘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야. 정신질환은 이 자아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지연, 아가야, 그거를 나중에 줄게. 지금 조금만 참아. 아니면은, 그거 너무 비싸. 요거 다른 거 사줄게. 그래. 해주거나, 엄마 나 저 칼 가질 거야. 칼은 비적이죠. 그거는 가지면 너 손배 아가 하면서 누르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제를 갖다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그런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프로이드죠, 그죠? 이거 청소년기의 그 욕구, 그 이 에고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너무 본능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파렴치한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너무 못하게 하게 되면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알겠어요? 심리사회 요인은 여기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설리반은 사회적인 다른 사람과의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에서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봤던 사람이 설리반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대인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달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고 얘기 아시죠? 에릭슨 8가지 단계. 특별히 각 발달 단계마다 위기와 과업이 있다고 하는 거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다. 청소년기에 정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야, 여기 보게 되면 내 8단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이건 나중에 그 졸업하더라도 계속 보게 될 거야. 이게 8단계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랬니? 여기 내가 신자가 죽은 이유는 정치의 생명을 통째로 바뀌어서 그렇다. 그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순서들이 기억나겠죠. 그죠? 요 앞에는 과업을 갖다 제대로 잘 발달시켜 나갔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체감이다. 뭔지 알겠죠?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야, 이건 마르시아. 이것도 아셔야 돼.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인데. 마르시아는 개인의 위기와 관여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거죠. 자기가 뭔가 탐색하는 거 있잖아. 이걸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탐색하는 걸 갖다가 위기라고 봤고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하려 노력하는 그런 걸 갖다가 관여라고 했습니다. 정체감 혼미는 뭐야? 나는 내가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 탐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위기랑 관여가 두 개가 없는 거야. 알겠어? 유실은 뭐냐면은요. 탐색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냥 그 물려받으면 돼. 그렇지, 그지? 내가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필요 없죠? 그냥 관여하고 있어. 아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 유예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예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냐면 유예란 얘기는 뭐냐면 잠정적으로 남겨놨다 이거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건데 내가 공학계열에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론 쪽에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찾는 것이죠. 근데 아직 뛰어들어서 하진 않아. 그걸 뛰어들어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 그게 정체감 성취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예기를 거쳐서 정체감 성취로 나가게 되면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마르시아. 알겠어? 이 사람이 마르고도 닳도록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어? 야, 여기 인지발달이론. 피아제는 들어봤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여기에서 각각의 개념이 여기 한번 빨간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상영속성, 자아중심성, 보존 유목화 서열화 시작. 보존 유목화 서열화.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추리. 이제 0살부터 2살, 7살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대상이 거기 없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대상 영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세상을 자기가 중심되는 거로 보게 된다. 뭔지 알겠어요? 발달심리학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보존이란 개념 알아요? 보존? 물을 갖다 따라놨을 때 그 길쭉하고 더 길어 보여. 그럼 거기 더 많다고 생각하죠. 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거는 그 전조작기의 몇 살까지는 잘 안 잡혀. 그런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보존 개념이 생깁니다. 형식적 조작기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형성이 되고 그럽니다. 인본주의론에 대해서 봅시다. 로저스. 로저스 하면 이제 인본주의 대표자죠. 그죠? 여기 이제 각 개인의 그 성장, 독특성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functioning person.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잠재력이 많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잘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 사람을 신뢰하고 본질적인 삶의 존재, 그 다음에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고 창의성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로저스. 메슬로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장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애정, 존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 두 명이 여기 미시하면 마이크로, 거시하면 매크로 있잖아. 고사의 중간 체계랑 외적 체계가 있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꼬마 아이가 한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설명했다는 사람이 브론텐 브레너가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문화 인류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화적인 맥락에 의해서 신체 생리적인 것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마가렛 미드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문화 인류학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뭐 저기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이제 고릴라랑 이렇게 평생 같이 사는 그런 분도 있더라. 여자분들이 말이야. 그래, 이거 보게 되면 태평양의 사모아에서 그 부족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그 서구 사람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거랑 다르더라 이게. 또 우리는 보게 되면은 신체가 태어나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거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생물학적 이런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으로 문화에 따라 가지고 발달이 다르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게 이제 미드가 있었고, 그 후로 또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베네딕트입니다. 이것도 여자분인데 청소년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달 이론에 대해서 봤고, 여러분 영상이 다시 한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충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이제 30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피곤할 텐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여기 한번 또 봅시다. 이제 문화의 특성은 창조성이란 말이야. 여기 피라미드 누가 만든 거야? 외계인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들었다. 창조한 거죠. 그죠? 자연이
베풀어준 혜택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만들어 나간 거다, 문화는. 문화가 영어로 컬처인데, 컬처는 이렇게 좀 컬티베이트, 이렇게 그 발전시켜 나갔다 이거죠. 개간하고. 그 다음에 후천성. 문화는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지 않는 거야?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게 되면 저기 그 손으로다가 밥을 먹거든요. 젓가락 사용 안 하거든? 우린 젓가락 사용하잖아. 그건 배워서 한 거지, 그지? 우린 젓가락, 숟가락 문화란 말이야. 이건 배운 거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손, 저기 뭐야, 기능공들이 많아. 알겠냐? 왜 그런지 아냐? 손가락을 잘 쓰잖아. 숟가락, 젓가락. 알겠냐? 발가락 말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해 나간 거다. 그 다음에 축적성. 그 기존의 축적이라는 건 뭐니? 옛날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죠, 그죠?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예, 그 옛날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이렇게 시행착오를 덜 겪는 것이죠. 예. 휴대전화 있잖아. 옛날에는 전화 주고받고만 하는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까지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능이 축적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찹쌀떡 좀 이따 이제 수능이 다가오게 되는데 수능 볼 때 애들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능 그 저기 교문에다가 찹쌀떡 붙여놓고 그러지. 찹쌀떡처럼 찰싹 붙어라는 얘기지. 이게 찹쌀떡을 갖다 저기 사주는 게 문화죠, 그죠? 내가 보니까 서울에서 그렇고 여기 대구 구미에서도 저기 이런 졸업 시즌 되게 되면은 입학 시즌 되게 되면은 찹쌀떡을 사주더라. 이건 뭐야? 문화가 공유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전체성. 서로 체계적으로 전체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하게 되니까 어떠니? 여러분 저기 그 G마켓 활용하냐? 주로 그렇게 쓰지, 그지? 응. 요즘에는 저기 은행도 잘 안 가려고 그래. 카카오페이 뭐런 가두구만.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서울에 가서 노량진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수업 듣고 그랬잖아. 요즘에 그럴 필요 없잖아. 동영상 강의가 있잖아. 그지? 교육, G마켓, 그 다음에 정치. 요즘에 다 저기 후기로 올리더라고, 그지? 서로 인터넷 설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인터넷 문화가 전체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보편성. 네.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중국말은 니하오. 이런 거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은 다 언어마다 다 쓰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네, 이거 보편성과 다양성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도 일종의 문화니까. 네.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여러분 저기 그 편지 쓸 때 옛날에는 편지지 같은 게 문방구에 많았어요. 요즘은 편지지 같은 거 잘 안 팔아. 왜? 이메일을 보내면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보다도 카톡 보내면 되잖아. 그지? 얼마나 좋아.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50명, 100명 다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옛날엔 연하장을 보냈는데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로다가 인사를 대신하잖아요. 문화는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문화 중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 이제 이게 레빙거의 자아 발달 이론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껐니? 밖에서 들어온 소리 아니야? 그 녹음 다르게 하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할게. 여기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맨 앞에 맨 뒤가 전통이 알겠냐? 전통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충자하고 순자하고 양쪽 다 계자다. 이상하잖아? 양쪽 다 계자는 양계장 이렇게 요란했지, 그지? 예, 이렇게 자자자는 비슷한 말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고 하여튼 여기 9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내가 문제를 내면은 찍으세요. 예. 그 다음 청소년기에는 이제 창의성이 발달하는데 창의성은
애들도 창의성이 있죠, 그죠? 우주 로켓 타고 날아가잖아요. 아동기에는 창의성이 이렇게 잘 잠재되어 있다가 청소년기에는 질적으로 변화가 되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는 창의적인 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어느 시기나 창의성은 다 있고 그렇다라는 걸 내가 보니까 창의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예. 창의성 발달 곡선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빨간 거 청소년기 때까지는 창의성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죠? 아이디어가 상상력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실제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 역할 정체감이 뭐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는 거 있잖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맏며느리감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정체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성 역할에 동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자애들이 칼싸움하고 막 폭력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어야지 뭐 그러잖아, 그지? 그 남자애들이 말이야 그 화장하고 그냥 매니큐어 바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여자애들이 하는 거지 너가 남자애들이 그럼 되겠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싸우고 오면은 여자애들은 왜 싸우냐라고 남자애들은 싸우면은 이기고 와야지 뭐 그러잖아, 그지?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사회에서 남성성, 여성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걸 갖다 사회에서 요구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 등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걸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부모. 여기서 보다는 요거 부모 양육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어, 모든 과목에 한 번씩 다 나오는 건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기 또 나중에 성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제를 X축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하는 거고요. 그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애정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를 많이 하면서도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여러분의 아빠는 권위주의가 아니야. 알겠어? 딱 가정의 기둥으로 딱 무게를 잡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많고 애정이 있고 이런 것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런 데 자란 아이들이 책임감과 자신감이 높아진 아이가 되고요. 그 독재적인 유형은 뭐니? 통제는 많이 하는데 애정이 없어.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본 적 있냐? 거기면 트랩 대령 있잖아. 대령이 처음에 애들 막 그렇게 하잖아. 그지?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많은데 통제를 안 해. 이거 허용적 유형입니다. 규율을 제멋 요즘에 이런 아이들 많죠, 그죠? 제멋대로 유형이 되겠다. 방임은 뭐야? 애정도 없고 통제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지. 이거 애들의 독립성이 없고요. 의존적으로 살게 되고 빌어먹는 거지. 그러니까 빌어먹는다는 얘기 뭐야? 빌려서 먹고 산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방임적 유형이 그럴 수가 있어. 하여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이 발달해 나갈 수가 있어. 야, 이게 이제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왜 갈등이 있어?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독립하려고 하고 부모들은 자기 품 안에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의사소통이 많아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갈등 해결하려면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그 모델이 돼야죠, 그죠? 그 바람직한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데 나한테 좋은 부모가 되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도 힘드셨거든. 산업시대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좋은 모델링이 돼야 되고 요즘에는 좀 이해 못하는 부모들이 있더라.
특별히 괴부가 그 애들 막 학대해서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 뭐, 엄마나 아빠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부모인데, 피를 나는 부모인데, 그렇게. 엊그제도 저기 내가 서울에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밥 먹는데, 그러니까,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제대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부모한테 맞으면 걔들 그, 보호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래서 맞아 죽고 막 그러더라고. 법 같은 게 좀, 그, 아이들 돌보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각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는 건데 각 가정이 중요하죠, 그죠? 형제자매 간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예.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가족을 떠나서 친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사회에 나가고 이런 관계가 형성. 예, 이제 여가문화 합시다. 여가는 그 여유로운 시간이죠. 여유를 낼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여가 아니냐, 그죠? 그 일주일에 우리가 요즘에 5일간 일하고 있지? 주 5일제지? 음, 근데 주 5일제 되고 얼마 안 됐다? 토요일까지 일했어.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그랬어. 공휴일인 공휴일인데 반만 공휴일이라고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저기 금요일이 반공일처럼 되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면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차가 무지 막혀. 특별히 저기 영동고속도로가 막혀. 왜냐면은 강원도 놀러 가잖아. 그지? 금요일날이 그게 막힙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이 그렇게 막혔지. 그러니까 토요일 주 5일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휴식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공부하면은 더 잘할 거 아니냐? 한 5일이나 6일만 하고 하루 쉬고 6일만 공부하는 거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니? 아니, 그 실제로 수용소는 그 일주에 수용소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노동시키고 그러든. 노동시킬 때 한쪽은 1년 365일 계속 일만 시키는 거야. 또 다른 데는 일주일에 6일을 일을 시키고 하루 쉬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쪽이 더 생산성이 높을 것 같아? 쉬는 게 생산성. 사람은 쉬어야지 창의적이 되는 거야. 알겠냐? 가끔마다 여러분들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청소년은 쉬는 걸 통해서 뭐 여자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서 남자친구 스트레스에서 정서 생활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더 잘한다. 우리 학교는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걷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좋아진대요. 알겠지? 응, 이거 많이 걸어. 응. 여기서 구비까지 걸어가. 그건 아니고, 적정하게 걷는 것은 몸에 좋다는 운동하는 거. 여가 활동 있잖아. 해변에 모래를 거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해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 넓은 바다도 보면서 마음도 넓히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또 이렇게 여가 활동하게 되면 혼자 가지 않고 다 같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협동심도 갖게 되고, 그지? 여기 이제 나왔어. 개인적으로 인격 형성으로 해주고 이제 충전하게 되고, 같이 이제 여가 활동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 역할 경험을 하고, 네, 그렇죠. 여러분도 저희 가끔가다 이렇게 그 무슨 학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서울에 뭐 천문관, 과학관,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 데 가봤거든? 근데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 어른이면은 다 배운 거 아니거든?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박물관 있잖아? 이런 데도 많이 좀 가보고. 이렇게 한번 좋겠다. 너 박물관 같은 데 가보냐? 안 가보지? 좀 가봐. 어. 여기 경주 뭐 이렇게 얼마 안 걸리잖아. 그지?
불국사 뭐 이런데 가보게 되면 이게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좋은 영상들 있잖아. 그거 많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비교 언어학,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언어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역사에 관심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이제 청소년이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똑같은 거, 자아 존중감이니 문화를 창조해라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대로 가족들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여가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우리 첫째 딸이 우리 부모들이 하도 여행을 안 가니까 저는 해외를 한 23, 2, 30개국 갔거든요. 해외 사업부에서 우리 형님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 그런데 우리 첫째 딸이 알바해가 돈 벌어가지고 베트남, 다낭 거기 가가지고 한 일주일 보내다 왔는데 좋았어요. 추억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죠. 거기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베트남 옷 있잖아. 여기 모자 이만한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거 다 한번 입고 촬영하고 그랬어. 근데 언제 다시 베트남 갈지 모르겠는데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반이 넘더라고. 거기 다 한국 사람이야. 전 세계 가버렸더니 내가 이전에 러시아를 갔더니 나보고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애국가가 나오는 거서 내가 한국 사람이 그 러시아에서 보니까 거기다 한국 사람이 그리 관광을 많이 온대. 전 세계에 한국 사람 관광 많이 다니는데 여행을 좀 다니면 식견이 좀 넓어지시죠. 여러분들도 좀 한번 늘 알바 좀 해. 알바 좀 해가지고 응?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대만이나 홍콩 가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다녀보면 그게 새로운 삶을 해주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취미, 오락, 휴식 뭐 여러 가지고요. 여가 활동하게 되면 텔레비 보고 여행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사장님들은 싫어하지. 돈 나가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유럽 같은 데는 보게 되면은 휴가가 우리나라 휴가 하면 뭐 3박 4일 정도 되나? 유럽은요. 2달입니다. 돈 왜 버냐? 휴가 보내려고. 거기 그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햇빛이 없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2달 휴가 내가지고 태평양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서 일광욕 하고 막 그러잖아? 막 그렇게 충전하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만 하고 너무 일만 해. 하여튼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은 숙제. 여러분 여가를 갖다가 부모님하고 어떻게 알겠지? 운전할 줄 아냐? 뭐 했냐 지금까지? 운전 좀 배워. 알겠냐? 우리 딸내미도 지난번에 운전하는데 내가 다른 거 못해 주차를 못해가지고 내가 주차하는 법을 알려줬잖아. 근데 합격했디야. 아빠가 최고거든. 아빠한테 운전을 알려줘가지고 저기 여기 여수 뭐 이런데 한려수도라고 들어본 적 있냐? 한려수도? 저기 한산도하고 여수하고 합치면 한려수도야. 그거 남해야. 한산도하고 여수를 갖다가 바닷길로 물길이란 말이야. 수도가 물길이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된 데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 케이블카도 있고 그렇대. 되게 멋지대. 근데 다니고 하면서 늘 졸업이잖아. 졸업이면은 가서 좀 미래를 갖다 계획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가 놀고 싶네. 그래, 노래. 야, 요즘엔 저기 디지털이 많지, 그지? 우리 딸내미들도 보게 되면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다리 침대에 올려놓고서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 미스터 선샤인인가 그 20회를 갖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이걸 봤냐?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이 나오는 거? 재밌더라. 나도 봤어.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See you again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것도 좋긴 좋아. 알겠어? 이것도 좋고. 야, 근데 너무 이런 것도 있잖아. 여가를 나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 다큐멘터리나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유익한 거 있지. 오락도 있지만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여기 뭐 많이 좀 개발해 나가고요. 야, 이제 5장 성문화가 이제 마지막이야. 내게 저기 그 성에 대한 거는 나 잘 모르니까 안 하고 그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레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톨게라를 해가지고 가족, 형제, 애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성적인 사랑을 갖다 뭐라고? 에로틱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라그마, 실용주의를 갖다가 프래그매틱이라고 그래요. 프래그마티시즘, 실용주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죠. 얘를 만나면은 내가 이득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도하고 빼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그 다음에 나는 너를 가져야 돼. 소유적인 사랑. 매니아라고 그러죠. 예. 광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여기 이제 신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내가 보기에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올라가서 애기들이 아빠가 이제 일주일간 없잖아. 나흘간.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할 거 다 해줍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거 해주고 나서도 내가 뭘 바라는 게 없어. 뭘 바라냐? 아니지. 이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뭐 이거저거 다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뭐나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계산할 거 아니야. 내 부모에는 무조건이죠. 그죠? 예. 자다가 이불 안 덮으면 이불 덮어주기도 하고. 그지?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 빨래도 해주고. 예.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사랑은요, 뭐냐면은, 로두스라고 그러는데, 놀다 해, 놀다. 어, 어, 그 사랑을 갖다 그냥 놀이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 남자들이랑, 여러 여자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다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했죠, 스톤버그가. 네.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딱 1시간 지났네요. 1시간 지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런 내용 중심